오늘은 제가 하는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현실은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텐데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습니까? 네. 만일 내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꼴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육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지금 한 할머니가 보이는데요. 이 할머니는 102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댄서로서 활동을 했는데 젊었을 때 댄서로 활동할 때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저 비디오를 가만히 보면은 저것은 이미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 전체가 이미지의 연속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앉아서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요. 지난 날 이렇게 다 되돌아보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이미지 속에 모든 감정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감정은 저절로 다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진을 한 장 볼 때도 그 사진 한 장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갔던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속에 이때 친구는 누구누구였었지. 그때는 어디를 갔었지. 그때는 내 느낌이 어땠었지. 또 그때는 얼마나 기뻤었는지. 또 그때 소풍 갈 때 도시락은 엄마가 어떻게 싸줬는지 이게 다 떠올라요. 그래서 이미지를 볼 때 그 감정이라든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이미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떠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까? 모든 것은 우리는 이제 아주 생생한 현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쪼개서 보면 1초에 만 44번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 1초에 만 44번으로 이렇게 그 순간을 딱 쪼개서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1초에 만 44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명멸하면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빛이 반짝반짝하면 1초에 만 44번 명멸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명멸하면서 진동이 생겼죠.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진동이 생기면 또 소리도 나요. 왜냐면 오락내락 하니까 소리가 나죠. 그 이치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파도가 있는데 우리가 외견상 보면은 파도죠. 파도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올라가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올라가는 에너지는 원래는 텅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에너지는 없는 거가 새로 생겼으니까 플러스 에너지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에너지는 내려가는 에너지를 미리 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에너지. 그런데 내려갈 때는 또 마이너스 에너지가 되죠. 내려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에너지. 그럼 또 내려가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또 생기고 내려가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빌려서 또 플러스 에너지가 생기고 오락내락 오락내락. 그런데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 다 합치면 제로가 돼버리죠. 텅 비어버리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빼기 내려가는 에너지 마이너스 다 합쳐버리면 제로죠.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텅 빈 공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그림 하나만 보니까 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리는 에너지는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들어 올리면 내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들어 올림도 없고 내림도 없어요, 사실은. 올리지 않으면 내려가는 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로예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사실은 제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전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몸의 그 70%는 물이죠. 네. 그럼 제 몸에서 물을 빼면은 제 몸의 70%가 사라지죠. 나머지 30%는 음식을 먹어 생기는 뼈, 살, 근육인데, 그 음식을 다 빼버리면 나머지 30%도 사라지죠. 없죠? 네. 없는데 보이잖아요. 네. 헛개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 멀리서 보면 다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의 시점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마음속에 이미지로 딱 남아있죠. 우리가 죽는 시점에서 딱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냥 이미지로만 딱 보이는 거예요. 더 만질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인생 전체를 쫙 되돌아보면은 인생은 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죽는 시점에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나는데, 이 물을 이렇게 진동시켜봐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은 물 자체가 변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물입니다. 물인데, 소리의 그 진동수를 점점 높여준 거예요. 계속 빠른 진동수. 자, 이거 보세요. 물이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진동시키면. 소리를 들려주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살아서 움직이죠. 사람도 진동시키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동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진동을 안 시키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진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립대 이론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 교수는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들의 교향곡이다라고 말했어요. 다 소리라는 얘기죠. 자, 진동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죠. 실제로 잡히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다 진동체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저 이론적인 거는 골치 아프니까 됐고.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자, 이제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 이제 현실은 내 마음속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했죠. 네.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그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를 보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열등감이 생기죠. 왜? 나하고 똑같이 돌아가는데 별로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먼저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럼 열등감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뒤졌을 때 열등감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높아졌을 때 그때는 우월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내가 남보다 뒤졌을 때 열등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높아졌을 때 우월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월감, 열등감이 없으면 상대가 동료가 승진을 하든 말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늘 편안해요. 평온해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럼 열등감을 아주 내가 심하게 느낄 경우에 그러면 그걸 품고 이제 직장 다니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출근했는데 바로 앞에 승진한 그 내 동료가 저기 이제 부장이나 국장이라고 딱 흔히 앉아 있고 나는 그 옆에 이렇게 작은 의자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억눌러 놓게 돼요. 억눌러 놓으면은 더 거세게 일어나죠. 더 거세게 일어나면은 더 거센 힘으로 억눌러 놔야 되겠죠. 그러면 더 거세게 일어나겠죠. 그럼 더 거세게 억눌러 놓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지친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직장 생활 여기 못하겠다. 난 도저히 억울해서 못하겠다, 여기서. 난 이런 꼴 못 보고 산다. 그러면 그럴 때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우리 흔히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그 도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나도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러고 친구가 동료가 출세를 하면 축하한다. 하고 마음도 그렇게 넘어가고 내가 우월해졌을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평범하게 넘어가는 거. 예. 그게 소위 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도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범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도통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질문을. 감정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을 관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오르내리는지. 감정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올라가는 감정이 있으면은 또 내려가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 감정이 사라지면 내려가는 감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기쁨을 느낀다. 기쁜 일을 해가지고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은 기쁨이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기쁜 일이 지나면은 슬픈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은 그 이면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또 숨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짝이니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야 합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이 있으면 올라가면은 또 불행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슬프시죠? 아이고, 그러면 난 마음 놓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이면에 그 반대되는 감정이 뒤따라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기쁨이라는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내 자신이 그 기쁨이다라는 그 기쁨의 에너지 덩어리와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내가 거의 파묻혀버리죠.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은 도취된 그 감정이 이제 사라지면 또 반드시 슬픔이 오거든요. 네. 기쁨이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이제 혼자 남고 혼자 쓸쓸하고 이제 나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슬픔이 찾아와요. 여러 사람이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어디 떠들썩하게 어디 가서 놀고 막 이러다가 혼자서 텅 빈 집에 홀로 남아있으면은 그러면 슬픔이 찾아오죠. 그럼 왜 슬픔이 찾아오냐? 내가 한 덩어리가 됐었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감정과. 그런데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과 한 덩어리가 안 되고 멀리서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멀리서 관찰을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한 덩어리가 안 되면서 기쁨을 마음껏 맛볼 수가 있어요. 더 잘 맛볼 수 있죠. 왜냐면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기쁠 때는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호기심을 갖고 이제 기쁨을 이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느끼지만 근데 나는 슬픔은 느끼기 싫다. 그러면 멀리서 이런 기쁨 이면에는
슬픔이 있는데 나는 이거는 느끼기 싫다. 그러면 내가 안 느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한덩어리가 된 적이 없으니까.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한덩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즐겼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감정의 오르내림을 내가 멀리서 관찰하면 마음속에서 오르내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관찰하면 그러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정 자체가 나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화를 내더라도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공명을 하지 않죠.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내 마음속에 화가 안 들어있으면 나는 공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감정을 이렇게 막 화를 짓눌러 놓고 다른 감정도 억눌러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역효과예요. 억눌러 놓지 말고 내 마음속에 화가 들어있구나. 내 마음속에 슬픔이 들어있구나.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들어있구나. 이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얘기죠.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몸으로 뭐 감정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저렇게 대시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몸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감정인데 슬픈 감정도 존중해주고 또 외로운 감정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감정 자체는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감정 자체는 그냥 감정 자체예요. 그 에너지의 흐름이 아까 그림 보셨죠? 에너지의 파동, 물결입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은 그냥 흘러가는데 아이고 이 감정은 내가 불편하다, 불쾌하다 그래서 꽉 억누르면은 마음속에 갇혀버리겠죠. 그러면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내 몸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물결끼리 확 이렇게 엉키고 설키면은 감정이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쫙 받아들여요. 내 몸도 받아들이고 감정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념이나 포기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체념이나 포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저거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체념이나 포기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감정도 억누르거나 이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나는 체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체념 자체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난 무력감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무력감이 올라오면 무력감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바라보고 또 내가 인생살이를 하다가 정말 내가 이런 거는 도저히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시골 가서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 의도가 어떤 그 마음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놔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욕망을 못 이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이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 이 욕구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체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존중을 해주고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 상대되는 감정을 둘 다 양쪽을 바라보면 어느 한쪽과도 동일시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 이면에는 미움이 있구나. 그럼 사랑과 미움 양쪽을 다 바라보면 어느 한쪽과 나를 동일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 감정에 내가 휘말리질 않죠.
그래서 사랑할 때도 좋고, 미움이 올라와도 좋고, 왜? 그건 나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늘 편안하죠. 내 마음이 늘 편안하면 인생 자체도 편안하게 전개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탁 붙들려 있으면, 갇혀 있으면은 인생은 슬프게 전개돼요. 왜? 슬픔이라는 감정 에너지의 주파수와 맞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아까 저기 파동이라고 했죠. 물결.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트할 때도 그 결혼 상대를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데이트 상대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감정이 들어있는데 그 감정의 주파수와 맞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모르지만 아까 이제 무의식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 3-4m 공간에 이렇게 무의식적인 그 감정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감정들이 다 주파수가 달라요. 슬픔의 주파수가 다르고 화해의 주파수가 다르고 또 기쁨의 주파수가 다르고 그럼 그 주파수에 맞는 감정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서로 끌려오겠죠.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누구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정교하게 그 에너지의 주파수가 맞는 직장에 들어가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 만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아이로 낳고 이런 겁니다. 좋다 싫다는 우리 두뇌 생각이고 좋다 싫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주파수가 맞으면 만나는 거예요.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것도 사람의 마음이 그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분류하는 거지. 그건 감정은 그냥 감정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그 이성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긴장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는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곧 여자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할수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멋진 남자가 있다. 근데 그 남자가 내가 만난다. 그럼 나는 긴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긴장하죠.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크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성적으로,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야 이제 다 뭐 그런 건 이제 다른 문제고, 성적으로 내가 끌리겠습니까? 안 끌리겠습니까? 안 끌리죠. 그거는 뭐 이제 본능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긴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긴장을 왜 안 합니까? 안 끌리고. 예, 맞습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긴장하죠.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대중 앞에 서서 이 연설을 한다. 또 발표를 한다. 이럴 때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잘 보이고 싶거든요. 잘 보여서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러면 내 생존에 유리하죠. 그럼 발표 하나 잘하고 내가 어디 혹시 압니까? 나중에 어디 취직 자리가 들어올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거나 이럴 때는 그 감정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짝이 되는 감정을 같이 보라는 얘기죠. 내가 긴장한다. 이성 앞에서는 지나치게 긴장한다. 떨린다. 그럴 때는 이 감정 이면에는 내가 이상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구나.
그 감정을 두 개를 다 동시에 보면은 그 합치면 제로죠. 숨어있는 감정하고 표면에 나타나는 감정 이렇게 합쳐서 딱 보면은 내가 어느 감정에게도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또 제가 이제 아는 저희 동료 중에 회사에서 저 젊은 시절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다가 막판에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 이게 너무나 좋은데 늘 불안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불안하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 하는데 이게 꿈만 같아서 언제 이거 사라질지 모른다. 이게 불안감이 드는 경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행복감을 붙잡고 싶은 감정이 있거든요. 붙잡고 싶으니까 그 행복감을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감 이면에는 붙잡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보면은 불안이 사라지죠.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이 행복감을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붙잡으려는 그 감정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면은 거기 같이 붙어 있는 그 불안감도 떨어져 나가죠. 짝이 되는 감정은 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뒷면은 인식을 하는데 동전의 양면을 둘 다 받아들이면 어느 한쪽 면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죠. 툭 하면 그 아침에 전화하는 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전화해서 오늘 아침 밥 잘 먹여서 충시켰냐? 이렇게 물어봐요. 흔히 듣는 얘기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그거 이렇게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거. 네, 잔소리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나. 미운 생각이 올라와요. 미움이. 시어머니 밉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전화질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은 참 밉다. 미움이 올라와요. 근데 그 미움을 자꾸 억눌러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미워지죠. 왜? 미움을 억눌러 오면은 이게 이 억눌린 미움이라는 그 에너지가 더 거세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럼 더 세게 억눌러요. 그럼 더 세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억눌러 놓은 상태에서 시어머니 전화 목소리가 딱 들리면은 자극을 받죠. 더 미운 거죠.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명절 때 저 시어머니하고 만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긴 한데 막 이제 몸도 긴장되고 이 근육도 긴장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참았기 때문에. 참은 감정을 이렇게 억눌러 놓으면은 그게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억눌러 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생각의 에너지가 이게 생각의 힘으로 눌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감정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마주칠 때는 그게 극도로 이제 감정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 감정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감정만 인정해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미움이라는 감정만 인정해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동전의 앞면만 인정해준다고 그 동전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네. 그 뒷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사랑받지 않고 지내면 불편하잖아요. 네. 남편하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움 이면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감정이 숨어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면 두 가지 감정, 어느 한쪽 감정에도 쏠리지 않으니까 나로부터 분리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다시 또 오르더라도
나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아, 이 감정이 또 올라오네 하고 바라보면은 가볍게 이제 사라지죠. 또 올라오면 또 바라보고 그러면은 점점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 감정이 아주 세면은 미움의 감정이 아주 세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움의 감정이 가벼우면 쉽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이 감정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오르는지를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이미지하고 똑같다.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서 이 축소된,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모습으로 그 현실을 보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축소된 이제 현실의 이미지가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두뇌가 어마어마하게 확대해서 보는 게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일을 이렇게 쫙 되돌아보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 이렇게 쫙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근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데 또 이제 뭐 동창회에서 만나면은 이제 육안으로 현실 속에서 보게 되죠. 현실 속에서 보는 그 친구.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동창 모임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생생한 또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이미지도 또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또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로 그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이미지입니다. 마음속의 이미지. 마음속의 이미지가 마음 밖에 이미지로 플레이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플레이되는 이미지, 현실 속의 이미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이미지 속에는 감정이 배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면 감정이 솟아오른다. 그 솟아오르는 감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미지로 창조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현실 속에서 내가 아주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로 보게 되느냐? 천사로 보게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싫은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 그런데 그 악역을 맡아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연기를. 나한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아까 현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투영시키는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진짜 현실. 네. 진짜 현실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이 아주 생생하다고 느끼죠. 꿈속에서는. 그죠? 꿈속에서도 거기서도 그 3차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뭐 어디 뛰어오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디 산에 오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아주 생생하게
플레이 되는데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그 현실이라고 믿는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는 생생한 현실인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다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 순간만 지나면 다 영화예요. 여기 1시간 뒤에 이게 딱 이 장면을 되돌아보세요. 더 만질 수도 없고, 또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아, 이게 마음속에 꿈이었구나. 그런데 꿈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꿈이라는 사실 몰라요. 그 꿈이라는 사실에,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언제냐?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이게 다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죽음의 순간에는 바로 다음 순간이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내 몸도 사라지고, 내 가족도 사라지고, 내 재산도 사라지고, 자연도 사라지고, 내가 속해 있는 우주도 사라지고, 모든 건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미래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 과거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만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인생이 꿈이라는 걸 알고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내일이라는 현실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는, 내년, 내후년에이라는 그 시간적으로 그 현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꿈 속에 있을 때는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꿈이 끝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 꿈이 꾸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꿈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쁨을 겪을 때, 기쁨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반대되는 감정, 슬픔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불행을 겪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사랑을 겪는다고 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 미움을 반드시 겪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이치를 알면, 이 감정 자체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감정 자체가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느 감정과도, 어느 한쪽 감정과도 나 자신을 동일시키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키지 않으면 그 기쁨 이면에 슬픔이라는 감정과도 동일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쁨을 내가 마음껏 맛보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맛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오르내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거기에 휘말려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감정이 흘러가는 오르내리는 이치를 이해하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부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주간에 걸쳐서 그 강연을 했는데요. 제가 드린 강연이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4주 동안 지혜 다락방에서 멘탈 연구가 김상훈 씨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어요. 절망감, 상실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책. 차라리 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감을 주는 그 호르몬,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제대로 배출이 안 돼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고 보고 처음엔 천천히 10번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이제 왼쪽으로요.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하시고 자신과 직면을 하십시오.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